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강, 지지난강 막 정신 없으세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여러분. 적중에서 여기하고 우리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적과 종료 이후에 뭐 맥스 A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어렵습니다. 그 두 파트만. 거기에 지금 우리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수 전체에 해당하는 어떤 원리들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더 양이 많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나가세요. 천천히. 예.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적종,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더라. 그래서 다른 보장 방식에선 반복하지 않는다 하더라. 피해 사실 조사 방법 준용. 자, 근데 적종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그 확인하고 추가 조사로 들어가는데, 보상하는 재해가 3-1, 2, 3이라서 뭐가 복잡하더라. 근데 3-1의 경우에는 특별할 거 없었어요. 그냥 평 마이너스 적을 보상하기 때문에 적과 척가수 조사만 하면 되는데, 얘는 의무조사라서 그냥 뭐 어차피 하게 될 거예요. 별다른 조사가 없는데 만약에 일어난 자연재해가 우박이라면, 그쵸?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적과 전이 재해가 났어도 수학기에 조사해서 과실손해보험금으로 보상하더라. 적과 종료 전 우박으로 인한 수학기 착가 피해 조사, 이거예요. 이름이 길죠. 3-2의 케이스는 나무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요. 그리고 몇 주가 피해 당했지 고수일 피해 주수를 조사해요.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얘가 나무 피해율이자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평년 착과량 대비 적과 착과량 그 차이를 보상하듯이 평년 착과량 중 이만큼을 보상하겠다. 근데 그것과 얘를 비교해서, 즉 이거죠. 네. 평 마이너스 적과 얘로 인한 최대 인정 감소량을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것을 보상하겠다. 얘가 얘를 뛰어넘을 수 없다. 자, 3-3의 경우에는 5개 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박의 경우에는 유가 타박률을 조사했죠. 유타. 그 다음에 태화집의 경우에는 뭐 아무거나 말고 단감 떫은 것만 6월 1일 이후 낙엽 피해가 발생하면 낙엽률을 조사했어요. 근데 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낙엽이 얼만큼, 잎이 떨어진 게 얼만큼 과실에 영향을 미치느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나가야 해요. 그 공식은 우리 이제 차차 할 거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자, 이 두 친구들은 표본 조사를 했어요. 표본 조사, 표본주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가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몇 주인지,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 중에 동서남북 4곳의 가지, 결과지, 낙엽수, 착엽수, 피해 유가수, 정상 유가수를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5개 재해 모두 나무 피해가 있다면 유매, 도, 절, 소, 침으로 조사하되,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 주수 다가 아니라 과실이 침수된 만큼만.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하면 나무 피해율이 나오죠. 여기도 나무 피해율, 여기도 나무 피해율. 자, 얘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3-2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유가타박률,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이 3개가 돼요. 그쵸?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리고 나무 피해는 항상 누적. 얘네 둘은 건건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딱 그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선 3-1, 3-2, 3-3에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얘도 마찬가지죠. 평과 적의 차이를 보상하는데
최대 얼마지? 얘가 얘를 넘어설 수 없다. 그쵸? 자, 최대 인정 피해율의 종류까지 지금 했어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 기본 원리를 좀 배웠었죠? 나무조사를 왜 하는지. 결국 과실조사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죠? 이유. 중요해요. 근데 나무조사를 실, 미, 고, 수, 기로 조사를 했고 수학불능은 적중만, 기수학은 시기에 따라서 피해 주수는 고수, 미, 기는 피해가 없으므로 조사를 안 한다. 그쵸? 이유는 달랐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미고수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만들었죠?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무 조사를 왜 하지? 과실 조사 위해서 내가 몇 주 조사해야 되지? 표본 주수 산정해서 그것만 조사하자. 그건 직접 세자. 표본이니까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 적용하자. 오케이? 근데 미고수기를 빼야 되죠? 자, 어떤 경우에도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는데 적종이든 과수든 과실이든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걸 빼는 건 없어요. 물론 수학불능은 적중만 있고 무슨 얘기냐면 실제 결과 주수에서 유실을 빼고 일부 피해 주수를 빼고 뭐 적과 종료 이후에 나오는 일부 침수 주수를 빼고 뭐 절단을 빼고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려면 신분이 명확해야 된다. 미보상, 고사, 수학불능, 기수학 신분이 명확해야 된다. 문제에 그냥 유실 몇 주 차감하면 안 돼요. 일부 피해 주수 몇 주 차감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유실 고사 신분이 명확하잖아요. 고사라는 신분이. 그럼 차감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착과 감소량이 나오잖아요. 3개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착과 감소 보면 그럼 뭐 끝났죠 뭐. 네. 자 이제는 3-1에서도 중요하고 뭐 적과전 종합위원부장 전체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기준 착과수도 얘가 나와야 되니까 이번 강의는 적과 후 착과수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걸 그 조사 방법을 배울 겁니다. 지우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하려다가 카메라 너머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 이것만 넘겼어요. 자, 적과 종류 전에 우박 피해는 제가 뭐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뭐 모르는 단어 나온다 그럼 넘어가세요. 어차피 할 거예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 보시면 되고 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래요. 별말 아니에요. 네. 재해 종류 및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재해 종류 우박 수학계 착과 피해 조사 필요한가? 지금 모르겠으니까 재해 종류 단감 떫은감인데 태화 지집 낙엽 조사해야 되나? 한정특약 가입한 경우에 재해 종류 주수의 화재 일부 피해? 나무 피해 조사해야 되겠네.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아까 뭐 한정특약 가입했으면 유가타박률 조사해야 되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포인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보셔도 되고 수학기에 착과 피해 조사를 별도로 하는구나. 그래서 인정되는 감수 과실수를 적과 종류 전체로 적과 종류 후에 보상해 주는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얘는 나중에 네. 자, 미보상 비율 조사는 모든 조사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미보상 비율 어디 쓰이죠? 미보상 감수량. 적과 종류 전에 미보상 감수량. 근데 적과 종류 후에 미보상 감수량 있나요? 없다 그랬잖아요.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없어졌어요. 명목상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미보상 감수량 어떻게 하죠? 보상해야 되는 착과 감소 과실수 중에 미보상 비율만큼.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그럼 주당 평년 착과수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미보상 주수 조사 안 하는 이유. 네. 미보상 감수량 조사해야죠. 자, 미보상 비율. 여러분. 미보상 비율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지금
모든 강의에 이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할게요. 우리 농구먼 이론서 저 뒤에 그 부록 쪽 보시면 미보상 비율 적용 표가 또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감자, 고추, 왜, 그다음에 감자, 고추 이렇게 있어요. 뭐 엄청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감자와 고추 품목은 병충해를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할 때 병충해를 인정한 미보상으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상하는 거잖아요. 병충해를 보상하니까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 사이에 빠져야 되죠. 그 차이예요. 병충해가 있고 없고 차이. 감자, 고추랑 다른 품목들. 네. 그러면 감자, 고추 왜? 미보상 비율 사유가 뭐 제초, 그다음에 병충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타로 크게 나누는데 이 사유들은 나중에 보시고, 자, 저가 종료 전에 1차 사고, 뭐 여러 번 사고 났다 쳐요. 꼭 저가로 하지 않을게요. 네, 또 헷갈리실까? 어떤 건지 몰라도 여러 번 조사를 했어요. 1차 사고 때 미보상 비율이 10%, 2차 사고 때 20%. 자, 그럼 미보상 감수량에 뭘 적용할까요? 20%죠. 큰 값을 적용합니다. 큰 값. 자, 근데 1차 사고 때 미보상 비율이 10%. 네, 여기 옆에 괄호하고 제초 상태로 인한 미보상 비율 10%. 잡초가 엉망인가 봐요. 그 다음에 또 15% 해놓고 병충해 관리가 안 됐어요. 방제가 안 돼서 병충해 사유로 인한 미보상 비율 15%. 같은 사고에. 그럼 어떡하죠? 같은 사고에 2개 이상이면 합산 25%. 자, 그럼 어떤 게 커요? 이제는 미보상 비율이 얘가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니 처음에 25%였는데 두 번째 20% 줄어드는 가능성은 많지가 않죠. 그 위에 뭐 어떤 조치를 확실히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문제로 나올 때는 항상 큰 값, 한 개씩만 나올 때는 가장 큰 값, 합산 2개 이상 사용했을 때는 한 사고의 합산.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강은 적과 후, 착과 수 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기준, 적착, OX, 세모. 이건 이제 뭐 반복하지 않을게요. 기준이 나왔어요. 가입수확량 나오죠. 가입수확량에 따라서 기준하고 비교해봐서, 아니죠. 기준이 나왔어요. 그럼 가입수확량과 비교해봐서 감액 한 해 만에. 그럼 이제 차익보험료, 환급 한 해 만에. 착과 감소 과실수, 평 마이너스 적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리고 저가 종료 전에 제가 이제 세로로 한다 그랬죠. 평년 착과수가 기준, 얘 대비 얼마. 저가 종료 후에는 저가 착과수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수가 없죠. 저가 착과수가 5,000개인데 그 이후에 손해본 과실이 7,000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가 종료 이후 누적 감수 과실수의 한도. 오케이. 조사 방법 볼게요. 조사 방법. 네, 여러분. 이거 사실 농구먼 이론서에 조금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누적 감수량은 과실수로 돼 있나요? 하여튼 양으로 돼 있나요? 하여튼 감수, 과실수로 돼 있나요? 다시 지울게요. 네. 농구먼 이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적 감수 과실수는 기준 착과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초과할 수 없대요. 이게 왜 틀린 말이죠? 왜 틀린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수 과실수, 우리가 흔히 적종에서 누적 감수 과실수 하면요, 전부 다 적과 종류 이후의 감수 과실수, 특정 7종으로 인한 그 합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적과 종류 이후의 감수 과실수는 뭘 초과할 수 없다고요? 적과 후 착과수를 초과할 수 없잖아요. 5,000개인데 7,000개가 손해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5,000개부터 스타트 하는데 적과 종류 이후에는
기준 착과수는 뭐예요? 착과감소 과실수까지 포함한 전체의 기준인 거잖아요. 뭐가 틀린지 이해되셨죠? 누적 감수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를 초과할 수 없다. 착과량이든 뭐든. 근데 여긴 기준 착과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잘못된 말이에요. 아마도 이 표현을 쓰신 분은 저가 종류 이후에 누적 감수 과실수, 저가 종류 전에 착과 감소 과실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를 쓰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자고요. 자, 조사 방법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조사 방법은 지난 시간에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표본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후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가 몇 개인지 조사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과실을 1번부터 5만 개까지 세거나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나무 조사. 여기 있네요. 네, 나무 조사. 실제 몇 주지? 원래는 실제 이퀄 가입, 그리고 이퀄 조사. 근데 얘네가 이후에 생겼어요. 즉 여기서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거, 실제 결과 주수가 미고수기를 다 포함하고 있구나. 지난번에 용어의 정의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 중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조사하지 않는 나무, 미고수기, 지금 기수학은 없을 때지만 고사수학은 피해 주수라서 어차피 100% 과실 피해. 미보상 기수학은 그냥 있던 만큼 있을 거야. 기대했던 것만큼 주당 평년 착과수, 착과량만큼. 네. 자, 조사 대상 주수를 했더니 지난주에 원래 250주 가입하고 실제였는데 조사 빼봤더니 210주. 너무 많아. 어떡하지? 표본 주수를 산정했더니 9주. 자, 여기부터. 여러분, 내 맘대로 9주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몇 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농구먼 이론서 부록 별표 1. 이게 페이지 606페이지. 여러 품목에 따라서 쭉 있죠. 밭작물, 논작물로 가면은 표본 주수표가 아니라 표본 그 면적, 표본 구간수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외에도 많은데 이거 다 암기 힘들죠. 뭐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해가림 시설표의 단위 면적당 시설표도 그중에 한 숫자도 문제에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여유 있으시면. 그쵸? 자, 그럼에도 이 표. 얘는 하셔야 돼요. 왜요? 보니까 사배단떨 과수사종. 적중이 얼마나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해요. 비중도 그렇고 출제의 그 배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복자만. 얘는 이제 감규를 온주밀감과 만감류로 나누는데 만으로 그냥 표현할게요. 밤호 과실 손해보장이 무화과. 이 많은 자주 출제되는 품목들이 같은 표를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암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50주 미만일 때 5. 숫자 55. 그 다음부터 요거 차이점 생각해보세요. 차이점 뭘까요? 발견해보세요. 차이점. 여기는 50주 단위. 여기는 이렇게 50, 100. 50주 단위잖아요. 여기부터는 100주 단위. 그쵸? 여기까지 100주 단위. 자, 5, 6, 7, 8까지 하고 그 다음엔 앞자리 더하기 7. 맞잖아요. 7 더하기 7, 14. 맞잖아요. 그쵸? 10 더하기 7, 17. 천주까지. 이거 뭐 암기 안 해도 돼. 아니, 저기 암기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얘는 무조건 암기하자. 저는 얘하고 만약에 여력이 되시면 논작물. 좋습니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까 우리 조사해야 되는 나무가 210주였죠? 여기네요. 210 앞 더하기 7, 9주. 최소예요, 최소. 물론 조건에 문제에 나왔는데
몇 주 나오면 만약에 210주인데 5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 맘대로 에이 9주인데 문제 틀리고 9주로 하시면 안 되죠. 문제에 제시된 건 제시된 숫자 그대로. 그렇지 않는다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어떻게 쓰이냐면 자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하는 거죠.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거 조사 대상 주수 하고 여기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아서 9주 산정하고 위치 정했어요. 선정했어요. 리본까지 붙였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9주니까 1번, 2, 3, 쭉 9주. 자, 위치. 내가 지금 뭘 조사해야 된대요? 적과 후의 착과수 조사해야 된대잖아요. 그쵸? 그러면 1번 나무 100개 세는 거예요. 직접. 9주는 직접. 250주 다 못하니까. 210주 다 못하니까. 110개, 뭐 90개. 합계했더니 이거 다 합쳤더니 900개. 얘 이름이 뭐라고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용어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주당이 필요해요. 왜요? 210주에 주당 몇 개씩 달려있지? 그럼 이 과수원의 총 착과수. 됐죠? 주당 9주 했잖아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 별거 아니죠? 주당 100개 있구나. 그러면 표본이니까 적용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과수원은 지금 210 곱하기 100개, 2만 1000개가 달려있구나. 적과후 착과수. 너무 쉽죠? 이 원리가 앞으로 계속 쓰인다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동지 한대요? 전농지. 네, 의무조사. 언제 한대요? 요거 이런 거 남기하셔야죠. 이런 거는 쓰라고 하기에도 얼마나 좋아요. 오케이. 조사 방법 지금 다 했네요. 네. 근데 뭐 복잡하죠? 네. 지난번부터 계속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막 이런 게 나와요. 네. 자, 이건 좀 이따 보시고. 자, 근데 만약에 이 과수원이 하나의 품종, 하나의 재배 방식, 하나의 수령. 예를 들어 부사, 일반, 뭐 10년, 품재 수가 하나예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품재 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대요. 봤더니 하나는 스가루 반밀식 10년, 하나는 스가루 반밀식 20년. 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여기 수령만 달라도 다른 거예요. 네. 세 번째 품재수, 네 번째 품재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하나의 과수원이. 자, 이런 경우를 표본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봤더니 4개의 품재수 조사 대상 주수 합계가 550이에요. 1번 100주. 다 해봤겠죠? 실, 비, 고, 수. 아직 기수학은 없고. 자, 얘가 품종 재배 방식 수령부열로 나무 조사를 하란 얘기예요. 스가루 반밀식 10년 실미고수 했더니 100주. 여긴 100 일치하는 거 같더니 미고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 제가 가입 실제 조사가 원래는 같은 거다. 그쵸? 스가루 반밀식 20년 실미고수 했더니 200. 했더니 각각 이렇게 나고 합계가 550주. 이 과수원은 총 550주를 내가 조사해야 돼요. 근데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고요? 100주를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100주에 그러면 100주에도 표본주를 9주 뽑아요? 아까대로 한다면 전체 표본주수, 그 표본주수의 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550주네요. 총 550주. 그러면 1번. 앞자리 더하기 7 하라고 그랬지? 12주.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12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번 품재수에도 12주. 다 12주씩? 그럼 지금 뭐 48주? 표본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 1 더하기 7 해갖고 여기 8주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 6주지? 7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적정 표본 주수가 12주라고 돼 있잖아요. 5 더하기 7 12주. 얘를 배분하면 돼요. 배분. 어떻게 배분하냐고요? 12주인데 550 중에 100주. 얼마나 쉬워요. 12주인데 550 중에 150주. 얼마나 쉬워요. 다시 적정 표본 주수, 농지 전체의 적정 표본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의 합계분에 각 품제 수의 조사 대상 주수로 550분의 100, 550분의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배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농구번이로서 이거 잘못돼 있죠. 품종별 아니잖아요. 품제 수별인데 품종별로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배분. 자, 배분한 결과값이 지저분하게 떨어지죠. 무조건 올림. 3.01 이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래. 어디 갔어? 이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그럼 몇 주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글링을 해보시든 네이버를 뭐 찾아보시든 첫째 자리에서 뒤에 무조건 뭐가 있으면 그냥 올리는 거예요. 4주. 첫째 자리가 0이니까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뒤에 뭐라도 있으면 올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산수 문제니까.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걸 올리다 보니 다 커지겠네요. 그래서 원래는 12주 하라고 돼 있는데 합쳐보니까 15주가 돼버렸어요. 그쵸?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품제 수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하고 했죠. 전체 표본 주수 12주를 나눠서 비례 배분했죠. 품제 수별 적정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 적정 표본 주수가 아니라 품제 수별 표본 주수의 합은 전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올리니까.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100주 대신에 3주 표본 위치 정하고 세고 아까 표본주 착과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 합계. 얘는 지금 내가 100주 조사해야 되는데 주당 100개 있구나. 10,000개. 자, 아까 방법대로 해봤더니 100주 중, 아이고 죄송합니다. 100주 중에 3주 표본주 정해가지고 가서 셌어요. 그리고 나누기 3 했더니 주당 100개. 그럼 여기 몇 개가 있어요? 1번은 10,000개가 있겠죠. 그쵸? 1번 품제수의 착과수가 10,000개. 자, 2번 200주 중에 5개 표본주 지금 비례 배분한 거 위치 정해서 세봤어요. 그리고 가서 합계 나누기 표본주 합계 5개 했더니 뭐 예를 들어 한 주당 90개가 있구나. 그럼 얘는 몇 개? 18,000개. 스가루 반밀식 20년의 착과수는 18,000개래요.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했더니 10,000개, 18,000개, 홍로 밀식 10년 착과수는 현재 뭐 25,000개, 얘는 뭐 30,000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각 품제수의 착과수를 구했잖아요. 표본주 배분, 표본주 정하고 각 착과수 합계 나누기 착과수, 표본주 합계.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에 곱했더니 각각의 착과수가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야죠. 왜요? 왜요? 여러분, 보험금을 품제수별로 지급해요? 아니잖아요. 과수원 전체 평년 착과수, 착과량 대비 과수원 전체 적과후 착과수, 착과량. 보험금을 품제수별로 하지 않고 과수원 전체로 지급하잖아요. 과수원 전체 평년 착과량, 과수원 전체 적과후 착과량, 합산. 자, 얘를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 푸시다 보면 막 여러 품제수, 여러 품종 나오면 막 벌벌 떠세요. 그러실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과수원 전체 단위로 우린 보험금 지급해. 근데 여러 개가 있네? 여러 품제수가 있네? 각각 조사해서 합산. 이게 무엇이든. 각각 조사해서 합산. 됐죠? 됐죠? 오케이. 자, 이번 강의 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아까 품목별 표본 주수 표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한 과수원에 이렇게 여러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있다? 나무 조사를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실미고수기 각각 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표본주 전체가 550이면 표본주는 12주인데 어떻게 배분하지?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 배분하는구나. 별거 아니네. 그러면 각 주당 착과수가 나와서 각각의 착과수 합계가 나왔네요. 전체 합산 농지 단위로 보험금 지급하니까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얘는 이제 과수 가셔가지고 많이 쓰여요. 오케이.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또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과수에서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걸 할 거예요. 자, 나무조사, 품재, 수별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재배 방식별은요 적종만 해요. 종합과수로 가시면 품종 수령만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 이제 나왔어요. 스가루 반밀씩 10년을 실미고수 해가지고 스가루 반밀씩 10년의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어요. 각각 구에서 전체 적정 표본 주수 아까 표에서 봤어요. 12주. 근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비례 배분 그게 이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착과수 조사했어요. 품재, 수령 각각의 착과수 조사했어요. 써놓는 거예요. 리본에. 자, 그 다음에 합산. 그 내용이 요 표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수 아까 수가루 반밀씩 10년 100주인데 표본주 주당 100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수가루 반밀식 10년의 조사 대상 주수 100주 곱하기 스가루 반밀식 10년의 표본주 착과수 합계 300개. 아까 표본주 몇 개라고 그랬죠? 3개. 주당 100개씩. 10,000개 있구나. 이 내용이에요. 포인트는 품재수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착으로 한다. 얘를 왜 하는? 항상 왜? 그게 여러분 공부 확실히 줄어드립니다. 네. 미보상 비율 확인하고요. 오늘은 이게 적과후 착과수에서는 이제 핵심이고 오늘 배울 과수의 기본 원리는요. 우리 그 농구원 이론에서 별표 9 있죠. 막 가로 페이지로 돼서 공식 이상한 외계어들 막 나와 있는 거. 거기 보시면 별표 9. 여러분이 공식을 한번 지금 보실래요? 전 최대한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교재에 풀어놓긴 했는데 읽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무슨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착과수에 품종별 피해 구성률 종합과수로 가면 품종별 과중 어떤 건 품종 수령별 아니 왜 어떤 건 품재수 어떤 건 품종별 자 그러면 이제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이 끝나고 나셔서 별표 9에 있는 공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좀 읽히실 거예요. 자,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다행히 재배 방식은 적종만 이런 게 있어요. 다 같고 수령만 다른 케이스 해볼까요? 홍로 일반 재배 10년 수령만 다른 거. 홍로 일반 재배 15년 수령만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만 달라도 다른 거로 하자 그랬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0년과 15년 똑같은 품종 재배 방식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개수 차이 있죠. 개수. 과수는 그래프가 묘목이 어릴 땐 별로 안 자라 그 개수가 많지 않다가 피크 찍고 점점 쇠퇴기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우리는 몇 개 중에 몇 개 피해봤니? 지금 몇 개 달려있니? 개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5만 개 다 못 세갖고 나무 조사했잖아요. 수령. 자 이번에는 재배 방식이 다른 걸 해볼까요? 홍로 15년, 홍로 15년. 근데 재배 방식이 밀식, 일반 무슨 차이 있을까요?
아니, 물론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그것도 개수 차이 있겠죠. 빽빽하게 심었을 때랑 일반 재배, 일반 뭐 소식하고 비슷한 용어긴 하지만 좀 듬성듬성도 아니죠. 네. 덜 빽빽하게 심었을 때랑 개수 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린 결국 개수 세자고 지금 이걸 다 하는 건데. 나중에 언젠가 드론이나 AI한테 뭐 무슨 방법이든 그럼 엄청 일이 덜어질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품종만 다르다고 해볼까요? 15년 뭐 일반 똑같아요. 일반 재배 방식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네. 일반 15년 일반 15년 똑같은데 품종이 하나는 홍로 하나는 뭐가 있고 아까 스가루 뭔 차이가 있을까요? 개수 차이. 품종에 따라서 개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 차이. 크기 과중하고 직결되겠네요. 과중 몇 그램. 또요. 품종에 따라서 과피가 얼만큼 단단한지, 과육이 얼만큼 단단한지, 어떤 무기 성분에 특별히 강하고 부족한데 약한지, 생리장애, 어떤 재해에 더 취약하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해 정도. 자, 여러분 이제부터 무조건 개수에 관한 거 있죠. 개수가 맞나요? CO 넣는 건가요? 하여튼 개수에 관한 거 무조건 수령이 들어갑니다. 개수가 뭐가 있을까요? 몇 개 달려있니? 적과후, 착과수. 예를 들어 몇 개 떨어졌니? 낙과수. 나무가 10주 피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 있니? 나무 피해 과실수. 얘는 뭐라고요? 적종은 품재수별. 종합과수는 재배 방식 없으니까 품수별. 자, 과중에 관한 거. 과중은 수령에 따라서 큰 차이 없어요. 피해 정도. 얘를 우리는 나중에 피해 구성률을 만들어요. 즉, 지금 이 과수는 정상이니? 50% 피해형이니? 80% 피해형이니? 100%니? 구분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중과 피해 구성률에 대해서는 무조건 품종만 관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끝나고 별표 9 공식을 보시면 아, 개수에 관한 거구나. 품재수 또는 품수. 품종별 과중. 여기는 왜 수령이 안 들어가지? 재배 방식이 안 들어가지? 품종별 피해 구성률. 여기는 왜 수령이 안 들어가지? 아니 10년짜리는 더 피해받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별표 9 하실 때 아, 이렇구나. 좀 읽히세요. 물론 별표 9에도 일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없는 용어들이 이게 있어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냥 넘어가지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사실 우리가 적종에 딱 요것만 본다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 과수에 전반적으로 과수 과실 손해보장까지 적용되는 거를 좀 하다 보니 네, 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적종 지나면 지금 진도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 표본주수 배분하는 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보험금을 위해서는 적과 후 착과수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첫 번째 회에 봤던 생육 단계를 4단계로 나눴었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적과 후 착과수 산출 예시 있어요. 예시. 네. 한번 해보시고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산식에서 공식을 품재수별로 계산해서 합산 과수원 단위 보험금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적과 종류 이후 감수과실수 산정하는 거 조사 방법 또 공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